자, 이번 단원에서는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워 시리즈는 번역을 하면 몇 급수 또는 거듭제곱 급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몇 급수라는 거는 일본식 표현이라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거듭제곱 급수라는 표현을 더 사용하려고 해요. 자, 이 거듭제곱 급수를 통해서 뒤에 나와 있는 테일러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테일러 정리인데요. 이 파워 시리즈, 거듭제곱 급수는 그 테일러 정리에 대한 설명을 위한 가장 마지막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몇 급수 또는 거듭제곱 급수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점을 기준으로 걔를 표현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점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A라는 점을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냐, 즉 센터가 어디냐라는 걸 여러분들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 생긴 걸 잘 보면 이런 값, 이런 값, 이런 값들이 다 더하기로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시그마랑 기호를 썼는데 모양이 굉장히 익숙하죠. 결국엔 뭐냐면 이 거듭제곱급수에서의 어떤 과정이 무한대의 합을 의미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어떤 유한계 단계 내에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유한계까지만 더했다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그러니까 일방적인 다항식이야. 일반적 다항식. 폴리노미얼인데 얘를 무한번 더하면 그 대상을 여기 나와 있는 거듭제곱급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cn이란 대상과 xn이란 대상이 시그마, 자,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유한번에서 시작한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무한번째까지 더할 때를 거듭제곱급수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코이피션트, 즉 개수죠, 개수. 얘는 개수.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변수가 돼요. 자, 개수라고 하고 변수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개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상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변수, 그러니까 x 값이 어떤 값이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x 값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변수야. 그때 이렇게 어떤 개수와 어떤 변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거듭제곱으로 얘를 표현했을 때 걔를 무한번 더한 대상 그 전체를 여기 나와 있는 0을 기준으로 파워 시리즈 거듭제곱급수 또는 A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대상을 거듭제곱급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주어진 거듭제곱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뭐냐면 거듭제곱급수에서는 여기 있는 x라는 값이 변수라고 했잖아. 즉 변수기 때문에 x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 따라서 이 x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거듭제곱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거듭제곱급수 자체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라고 질문하는 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x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x 값에 따라서 뭐 좋은 x 값이 주어지면 수렴할 수도 있고 주어진 거듭제곱급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다양한 판정법을 통해서 수렴 발산 판정법을 통해서 주어진 거듭제곱급수가 수렴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이번 단원에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듭제곱급수 형태인,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는 1이고 여기 있는 x가 변수로 막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x 값이 계속 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거는 얘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는 1 빼기 x분의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양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단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x의 값이, 즉 공비가 어떻게 됐었어야 됐죠? 그 공비가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지만 그 값에 대해서 이 합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즉 주어진 거듭제곱 급수가 수렴하는 x의 범위가 이 범위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1 빼기 x분의 1이라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 내에서는 자 1을 더하고 1 플러스 x 더하고 1 플러스 x 제곱도 하고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대상을 계속 더해가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8번째까지 더한 거야. 그러니까 8번째까지 더한 이 빨간색 부분과 1-x분의 1이라는 이 하늘색 부분이 굉장히 닮아있죠.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얘를 굉장히 더하면 더할수록 무한히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닮아간다. 즉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테일러 정리에서 가장 큰 핵심인데 어떤 하나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랑 굉장히 닮아있는 다항식 형태 걔를 무한번 더한 다항식 형태를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뒤에서 나온 테일러 정리고요.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거듭제곱 급수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파워시트 거듭제곱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자 x의 값들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 급수 자체의 수렴 발산을 논하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몇 급수 또는 거듭제곱 급수 자체가 수렴 발산이라보다는 그 몇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x 값을 찾는 게 더 좋은 질문이에요. 자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이 x 값들은 수직선 전체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진 않고 만약에 그 x 값이 존재하면 그 값들이 이렇게 하나의 구간을 이루게 돼요. 얘를 이제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자, 인터벌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인터벌이라고 하지 않아요. 급수의 수렴할 수 있는 그 x 값들은 범위로서 주어진다. 또는 발산하게 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런 설명을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근데 거듭제곱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다양한 판정법 중에 특별히 비판정법과 근판정법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 비판정법이나 근판정법을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듭제곱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듭제곱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는 비판정법과 근판정법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자, 첫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대상 전체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비판정법 A에 AN 플러스 1의 극한을 확인해야 돼. 여기는 부호를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는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들 뭐 나오냐면 n 플러스 1의 nx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값은 뭐야? x가 변하는 게 아니라 n이 변해. 여기 있는 값이 1로 간다는 얘기야. 즉 얘가 얘야.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비판정법이 수렴하냐 발산하느냐를 판단할 때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됐어야 됐죠? 얘가 1보다 작은 그 값에서 수렴한다 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비판정법을 통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x에서는 수렴해. 그래서 요 놈의 수렴하는 x값은 얘다 라고 결론 지르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비판정법을 쓸 때는 이 값이 1이 되는 상황에서는 수렴인지 또는 발산인지에 대한 정보를 안 준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돼. 자, x 대신에 1을 넣어볼까? 여기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 자, 이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자, 이 급수는 어떻게 돼? 자, 이 값은 어떻게 돼? 수렴하죠. 자, 수렴하는 이유가 뭐지?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자, 얘는 수렴하는데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수렴한다. 또한 x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생겼죠? 마이너스 1에 n 빼기 1제곱에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영향이 사라지고 요렇게 바뀌죠. 근데 얘는 발산이잖아. 왜? 마이너스 1로 붙이면 얘는 결국에는 조화급수죠. 얘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따라서 이 주어진 거듭제곱 급수가 수렴하는 것들의 범위는 1은 포함되고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 따라서 수렴하는 값은
이렇게 범위로 주어진다. 선생님 아까 여기서 구간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아, 이렇게 구간으로 주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상을 똑같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n 플러스 1분의 이거 절대값 곱하기 x제곱이 나오거든. 자,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로 갈 거야. 그럼 x제곱만 남겠죠. 근데 x제곱이 1보다 작은 범위가 비판정법으로 했을 때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x의 범위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했듯이 수렴 구간, 여기 있는 양 끝의 점에서의 수렴 발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1이 되는 그 값의 x값에서 수렴과 발산을 각각 판단해 줘야 되거든. 자, x에 1을 넣으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분의 1제곱에 2n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얘는 수렴하죠. 뭐 때문에?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그러면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분의 1제곱에 2n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의 2n 빼기 1제곱이죠. 자, 이걸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2개, 3개인데 2개 있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로 표현되죠. 그래서 얘가 정리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2n 빼기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근데 얘도 수렴하죠. 왜? 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도 수렴하고 그 양 끝점에서도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주어진 여기 있는 거듭제곱 급수가 수렴하는 값들을 다 생각하면, 아, 양 끝점이 포함된 구간으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n분의 an 플러스 2를 계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n분의 1의 x가 나와요. 자,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값은 뭐지? n이 변하죠. 그러면 x를 상수로 보면 얘는 이제 0으로 포함하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비판정법에 의해서 그것의 극한값이 항상 1보다 작죠. 무슨 말이지? x값이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 비판정법에 의해서 극한이 항상 1보다 작아. 즉 수렴해.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x가 뭐가 들어와도, 즉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즉 무슨 얘기야? 구간으로 표현하면 실수 전체 구간에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얘 계산하면 점점, 자, 계산 생략했을 때 n 더하기 1의 절대값 x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x값이 어떤 값이 와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n이 크게 가니까. 근데 자, 여기서 단 x가 0이면 얘가 0이면 얘가 어떤 값이 x가 0이면 얘도 0이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는 항상 0인 거야. 그냥 얘가 곱해진 상태가 0이기 때문에 0인 경우만 이 값이 0으로 가고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따라서 x가 0이 아니면 주어진 저 거듭제곱 급수는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단 x가 0이면 절대 수렴하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x가 0이면 얘는 0을 계속 더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했냐면 1번과 2번에서는 그 수렴하는 값, 여기 있는 주어진 거듭제곱 값수가 수렴하는 게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더라. 어느 하나가 비어있는 그런 값이 아니라 범위로 주어지더라. 또는 3번 예제처럼 실수 전체에서 수렴하더라. 또는 4번 예제처럼 한 점에서만 수렴하더라. 한 점에서 수렴할 때 이 0은 뭐야? 주어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급수의 센터가 되더라 라는 거를 이 네 개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정리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거듭제곱급수가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설명했고 확인했어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떤 특정 점에서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구간에서 수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거듭제곱급수의 수렴성과 관련된 정리인데 얘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얘는 센터가 0인 어떤 거듭제곱급수 내 얘가 수렴해. 어디서? 0이 아닌 C점에서 수렴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C에 대해서 이 중심 A, 자, 중심이 0인 그 점을 통해서 절대값 C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어떤 C의 절대값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는 항상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즉,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확인하면 걔와 여기 있는 중심이 되는 0 사이의 그 사이에 범위 있는 절대값 범위에서는 항상 수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값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는 수렴하니까 C 값보다 더 큰 값에 대해서 계속 수렴성을 확인하겠지. 그렇게 계속 값을 확인하다가 최대가 되는 C 값을 구해서 그 값을 R이라고 하면 그 R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수렴하고 이 값을 벗어나서는 다 발산한다 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는 정리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의 예제에서 확인했듯이 거듭제곱급수가 수렴하는 부분은 띄엄띄엄 값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간으로 주어지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정리한 사실을 여기 나와 있는 코로라리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된 급수, 거듭제곱급수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센터가 얘는 0이고 얘는 센터가 A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서 위에서는 시그마 ANXN, 즉 중심이 0인 급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 빼기 A, 여기 있는 X 빼기 A 대신에 X-로 치환하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시그마 CN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태가 얘의 형태와 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평행이동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A를 기준으로 한 거듭제곱급수와 0을 기준으로 한 거듭제곱급수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떤 얘기? 여기 있는 콜로라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형태로 주어진 거듭제곱급수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양수 R 이것이 존재하여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여기 중심이 되는 A, X 빼기의 이거의 절대값이 이것 여기에서 무조건 절대 수렴. 또한 무슨 얘기야? 여기서 발산. 또한 얘가 딱 R이 되는 거기서 여기에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상황. 또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쓸게요. 두 번째 상황은 결국엔 뭐냐면 얘 중심 그 한 점 여기에서만 뭐야? 수렴하고 그 외에서는 발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생각하는 라지 R이란 게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라지 R이 0인 경우인 거야. 중심으로부터 하나도 벌릴 수 없는 거죠. 어떤 반경을. 자,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절대 수렴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이 방금 1페이지에 있었던 그 네 가지 명제를 통해서 다시 정리되는 건데 이 경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라지 R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부터 수렴할 수 있는 범위까지 벌렸을 때 어떤 반경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R이 될 수도 있고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R이 0이 아닌 경우겠죠. 만약에 R이 0이면 그 세터 A점 자체에서만 수렴하고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 수렴 여기 있는 할 수 있는 반경 자체가 무한대 굉장히 커져 버린다는 거야. 즉 여기서 라지 R이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대상을 한번 다시 정의 내려보자라는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라지 R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얘를 수렴 반지름이라고 해요. 수렴 반지름 뭐냐면 radius of convergence인데, 자 어떤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지. 라지 R. 그리고 그 라지 R로부터의 어떤 인터벌 구간을 수렴 반경이라고 그래요. 수렴 반경. 그러니까 얘는 interval of convergence가 되겠죠. 즉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야? 이렇게 되는 x에서는 주어진 몇 급수, 즉 거듭제곱 급수가 absolutely convergence. 무슨 얘기야? 절대 수렴해. 근데 딱 얘가 플러스 라지 R이나 마이너스 라지 R 이 점이 되는 점에서는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밑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거듭제곱의 수렴성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거듭제곱 곱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cn의 xn제곱. 자, 얘는 0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고 cn의 x 빼기 a의 n제곱. 얘는 a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떤 형태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비판정법이나 근판정법을 확인해서, 자 여기서 an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전체를 an이라고 한 거죠. 이 값을 확인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대상 값이 수렴인지 발산한지를 확인하고 그 값이 1보다 작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자, 그걸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라지 R이란 개념. 얘는 뭐야? 수렴 반지름이지. 수렴 반지름을 구해서 절대 수렴하는 구간, 즉 수렴 구간. 어떤 구간이죠? 얘를 찾는다. 세 번째는 뭐야? 첫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구간을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뭐지? a 빼기 r과 a 플러스 r이 주어졌을 때 이 구간 양끝점에서의 수렴 발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즉 뭐야? 여기 있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던 이것의 구간에서 양끝점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때 양끝점에서는 보통 비교 판정법을 쓰거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분 판정법을 쓰거나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양끝점의 수렴 또는 발산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radius of convergence와 interval of convergence, 즉 수렴 반지름과 수렴 반경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개념 그대로 또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수렴 반지름,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계산하면 수렴 반지름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고요. 3분의 1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한 수렴 반경은, 자 얘는 닫히고 얘는 열리고, 얘가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얘도 수렴 반지름은 여러분들 값이 뭐가 나오냐면 3이란 값이 나오고, 수렴 반경은, 자 근데 얘는 뭐야? 중심이 이것의 거듭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 중심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3인 경우를 중심이 마이너스 2일 때 3인 경우로 수렴 반지름을 벌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과 x 빼기 마이너스 2, 3.
즉 무슨 얘기지? 마이너스 5와 1 사이에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x값 양끝점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양끝점 둘 다 발산한다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고 수렴 반경은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밑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앞에서는 그 거듭제곱급수 자체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거듭제곱급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즉, 어떤 함수를 거듭제곱급수로 다룰 건지, 이 함수를 구체적으로 거듭제곱급수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물론 어떤 이 함수가 거듭제곱급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함수가 어떤 조건 내에서 거듭제곱급수로 표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이 함수가 거듭제곱급수로 된다고 보고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형태가 굉장히 익숙해. 물론 탄젠트 인버스의 적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자,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얘를 의식의 흐름상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 1 빼기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빼기 x 6제곱 더하기 즉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x제곱씩 곱해져 있는 거야. 등비수열로 본다는 얘기지. 즉 여기 있는 이 대상을 공비로 본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대상을 이렇게 무한번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제곱 얘를 공비로 보는데 그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즉 수렴 구간이 이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거듭제곱급수 자 얘를 시그마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의 n 0부터 무한대까지 즉 어떤 구체적인 함수를 이렇게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거듭제곱급수가 표현될 수 있는 수렴 반경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얘랑 굉장히 비슷한데 뭐냐면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할 때는 1 빼기 공비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1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 즉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분의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다. 1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분의 1의 이런 형태.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x 얘를 공비로 본다는 얘기지. 즉 얘를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x의 n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 함수를 이렇게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x 얘가 수렴 반경 1 이내에 들어와야 돼. 즉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주어진 구체적인 함수를 특별히 이러한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다뤄야 될 대상은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형태야. 복잡한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 다뤘던 간단한 형태를 좀 활용할 건데 자, 얘랑 굉장히 닮아 있죠. 뭐야? x세제곱만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x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특정한 조건, 즉 이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x세제곱이란 대상에 2분의 1의 시그마 0 무한대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언제? x가 이 범위 내에 있으면. 그럼 주어진 대상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는 n, 자 얘는 시그마가 n에 대한 거니까 x세제곱은 여기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어.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시그마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묶어내면 어떻게 된다? 자 얘는 전체 n제곱이죠. 어떻게 된다? 2의 n제곱분의 x의 n 플러스 3n제곱으로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함수를 다룰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듭제곱급수를 활용해서 어떤 대상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다룰 때
기존에 알고 있는 거듭제곱수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 B급과 관련된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이 사칙연산도 다룰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분이나 뒤에서 설명할 건데 적분도 거듭제곱급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텀 바이 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듭제곱급수의 항별로 미분하거나 항별로 적분해서 새로운 거듭제곱급수를 만들더라도 기존의 함수를 미분해서 더하고 적분해서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 물론 이것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똑같은 수렴 반경 내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항별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